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에 이제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야기가 결혼을 고민할 때 이제 상대가 모은 돈을 듣고서 이별을 고민하는 케이스들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제 주변은 이제 결혼을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30대 중반의 남성들도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좀 각색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A씨는 30대 중후반 남성이고요. 여자친구인 B씨와는 2살 차이입니다. 여자친구 그러니까 30대 중반 정도 되고요. 만난 지는 1년 정도 되었어요. 당연히 이제 이 나이대의 만남은 결혼을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A씨와 B씨도 슬슬 이제 1년 정도 만났으니까 결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다른 건 잘 맞습니다. 성격적인 부분이나 기본적인 성향이나 이런 거는 연애하면서 크게 다툰 적도 없었고, 또 집안 형편도 사실은 비슷한 편이에요. 이제 서민에 산 중산층의 중간 정도 되는, 그래서 이제 각자 부모님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그런 가정이고, 그렇다고 부모님에게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손 벌려야 하는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움을 받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평소에 A씨와 B씨는 이제 서로의 재산이나 돈 이야기, 소득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누진 않고 있었다가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조금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연인 관계에서 또 이런 걸 물어보면 신뢰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평소에 데이트를 하면서 충분히 이제 행복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즐거웠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제 중견기업에 재직 중이고요. 직장을 다닌 지는 10년 넘었고, 월급이 현재 실수령 기준으로 평균 400만 원 정도 돼요. B씨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고요. 현재 월급이 한 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합산하면 소득이 7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합산 소득 700만 원 정도라면 결혼해서 생활하기에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A씨는 B씨가 이제 월급이 300만 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아서 재테크도 잘 해놨고 돈을 좀 모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A씨는 10년 동안 알뜰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알뜰살뜰 이제 모은 돈으로 또 대출 끼고 부동산도 구입을 했는데, 시가도 올라서 시가 7억 상당의 자가를 소유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대출이 한 3억 정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현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고, 또 이제 이걸로 남은 부분으로 이제 주식 투자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에 400만 원 정도의 세후 소득 중에서 100만 원 정도를 소비를 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대출 원리금 변제,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A씨는 이제 B씨와 결혼을 하게 되면 B씨가 이제 A씨의 집에 그냥 들어와서 살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또 결혼 전에 이제 B씨의 경제관념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모은 돈을 좀 물어봤더니 B씨가 이제 모은 돈이 한 4천만 원 정도였어요. 실제로 이제 2살 차이이기 때문에 실제 일한 기간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군대를 이제 아무래도 남자는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A씨와 비교를 했을 때 근무 기간은 차이가 없었는데 조금 모은 돈의 차이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4천만 원은 밖에 못 모은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에게 들어갔거나 병원 치료를 중간에 받았거나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B씨는 특별한 이유는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버는 돈이 좀 얼마 안 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여자친구 B씨가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피부과, 필라테스, 배달음식, 화장품 구입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B씨는 빚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B씨 본인은 이제 경제관념이 없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무슨 해외여행을 가거나 명품을 사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자기 관리에 돈을 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제관념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그럼 현재 어떤 식으로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특별한 투자처는 없고 예금과 적금을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적금의 경우는 시작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 전까지는 돈을 불리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쓰고 남은 돈 예금을 해놓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재테크에 대해서도 크게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부동산 공부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A씨는 좀 고민을 합니다. 일단 재테크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도 좀 차이가 날 뿐더러, 솔직하게 A씨 입장에서는 결혼을 했을 때 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해요. 모은 돈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들었고, 특히 B씨가 소득에 비해 모은 돈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간 경제관념에 대해서는 우려가 됩니다. 이제 4천만 원을 모았다고 하면 10년 근무를 하면서 1년에 400만 원 정도를 모은 것인데 향후에 결혼 생활을 잘 꾸려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게 A씨였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이별을 결정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사례가 생각보다는 조금 있는 케이스들이에요. 최근에 만나던 연인의 자산이나 모은 돈을 이제 보고 좀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결정의 근거로 좀 생각을 하는 케이스들이죠. 사실 저라는 사람 자체가 경제 개념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들리기도 하는 것 같긴
같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 경제 개념의 중요성은 뭐 누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거예요. 충분한 돈을 모으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법을 익히는 게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결혼 배우자로서 고려를 받을 때에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뭐 운동이라고 한다면요. 비싼 돈을 소비를 하면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도 비슷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운동이 있겠죠. 그러면은 후자를 선택해서 한국에서 일반적인 월급이 뭐 250에서 한 300? 이 나이대 300 정도라고 보통 통계상 나오는데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사람이 돈을 모으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결혼도 할 수 있고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화장품이나 피부과 시술 같은 경우도 미용을 위한 것이죠. 미용에도 또 저렴한 비용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여성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이제 절약을 하시면서도 꾸미는 것에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저는 자기 관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돈을 모으라는 쪽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더 많은 돈이 지출이 돼요. 나중에 또 삶도 행복하지도 않죠. 기본적으로 신체의 건강이 정신적 행복과도 연관이 된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어떤 연구 사실이죠. 그래서 정신적 행복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체 관리도 해야 되고 이게 막 돈에 너무 매몰이 되면 또 정신적 행복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막 배제하면서 살아라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다만 돈을 써야만 정신적 행복이나 신체적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관리의 경우나 자기개발이라는 개념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등산이나 러닝을 하면서 다이어트도 하고 정신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케이스들도 있고 또 홈트레이닝을 하면서 근력을 키울 수도 있어요. 운동하는 법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요. 근데 또 반면에 비싼 비용을 지출하면서 하는 운동도 있어요.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행복하려면 모을 돈을 먼저 정해놓고 모으면서 남은 돈으로 생활하면서 자기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정신적 행복을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저는 굉장히 행복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에서 말을 했듯이 이제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경제관념을 키우고 어느 정도 일정 비용으로만 살아가는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결국에 계획적 지출, 가성비가 좋은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는 법을 연구하고 익히는 게 20대 때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미래를 대비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가성비 최고의 자기개발 방식은요. 운동 및 독서예요. 운동 및 독서는 뭐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제 독서는 정말 비용이 안 되는데요. 제가 이제 많이 해보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하면 되고요. 전자책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하는 플랫폼들이 있죠. 그래서 양질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책 한 권 읽으면요. 시간도 굉장히 잘 갑니다. 온라인상으로도 수없이 많은 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 건강 관련 지식도 지금은 직접 논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책을 읽진 않더라도 어떤 공부를 하는 방식이 최고의 자기개발 방식이고 가성비 있는 방식이고요. 뭐 예를 들어 운동이라는 경우도 저도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뭐 동네 체육 문화회관 같은 게 있어요. 이쪽에는 굉장히 양질의 운동 프로그램들이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 각종 지자체 프로그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헬스장의 경우에도 운동을 할 줄만 알면은 가성비 좋은 곳이 많아졌기 때문에 뭐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뭐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뭐 학위 취득 같은 걸 해야 돼서 돈을 써야 된다. 이런 건 다 인정을 합니다. 뭐 반드시 이제 돈을 써야만 할 수 있는 그 발전인 방식이나 자기 개발이 있어요. 뭐 학비 같은 거가 대표적이죠. 이런 거는 투자를 해야 돼요. 이거는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투자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상당수의 경우에는 돈을 쓰지 않아도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영어 공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내가 돈을 좀 적게 쓰면서 자기 개발하는 방식도 항상 20대 때 고민을 하고 또 실천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결혼을 하려면 이러한 경제 개념이나 여러 가지 돈을 쓰는 방식에 있어서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2010년대까지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 모아놓은 돈이 결혼 배우자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알파남, 뭐 알파남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자가 모은 돈을 보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박혀있기도 했습니다. 사회 전반에. 만약에 여자가 모은 돈을 보면은 남자가 좀 쪼잔해 보이고 이런 인식이 있기도 했는데 현재는 남자 전문직들도 상대방의 경제관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제가 그런 사람이라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요. 특히 이제 모은 돈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 저축률을 보는 경우가 많았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여성 전문직 친구들의 경우에도 남자 배우자를 볼 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셔터맨을 남편으로 맡고 싶지는 않잖아요. 경제 개념이나 여러 가지 성실성 이런 걸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또한 당연히 배우자를 찾을 때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사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이제 부부가 되었을 때 이 돈 관리 개념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원만한 결혼 생활이 어렵다라는 거를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뭐 결혼을 하고 10년이 됐는데 한 배우자가 경제관념이 없어서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보면은 처음 결혼할 때 가져온 재산 그대로인 경우도 있고 까먹은 경우도 많아요. 과거에 제가 결혼을 동업에 비유한 적이 있었는데, 동업에 비유해서 보면은 자기 파트너나 자기 그 동반자를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경제개념이 없는 배우자를 만났다 그러면 가정은 이제 동업자 사업체로 보면은 금방 자본 잠식 상태가 되어버려요. 얻는 소득에 비해서 쓰는 돈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금방 곧 폐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갑자기 정신 차리고 바뀌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평균 결혼 연령이 30대가 넘어서 하잖아요. 아주 획기적인 사고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비율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생활 하기 전에 좀 아주 어릴 때 결혼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요즘에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이미 오래 한 상황에서 결혼을 한단 말이죠. 특히 뭐 30대 초중반 넘어서 지금 결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사고가 급격하게 변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물론 뭐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요. 어쨌든 이제 자신의 경제관념이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들, 이런 거를 또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동반자로서 고려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결혼하기에 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까지는 이게 무시되고 있었던 게 한국 사회였고요. 이제서야 제 생각의 기준에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배우자의 경제관념이 중요하지 않으려면 최소 몇백억 이상의 부자는 돼야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직들도 부모님이 그 정도 부를 일구신 게 아니라고 하면 스스로 몇백억을 일굴 수 있는 전문직은 굉장히 드뭅니다.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뭐 소위 말하는 알파남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판단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이 경제관념의 문제는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개념도 포함을 하고요. 몇 번 언급했었던 부분이지만 기존에 쓰던 수준의 돈을 쓰지 못하면 인간이 큰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늘 유지했던 생활 수준을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니까. 이제 사례로 치면은 B씨는 A씨보다는 분명히 그 20대 30대 때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했을 겁니다. 평소 소비하던 돈이 A씨는 100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B씨가 훨씬 많았을 게 분명하죠. 왜냐면 모은 돈을 봤을 때. 그래서 배우자와 원만한 생활을 하려면 이 쓰는 돈의 수준이 비슷한 게 좋아요. 월 300만 원 쓰면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A씨가 100만 원 쓰라고 해가지고 100만 원을 쓰게 해서 살게 된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게 너무 명약관화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혼을 하면서부터 되게 우울에 빠집니다. 자신의 생활을 비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려고 결혼을 했나라는 현타가 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뭐 100만 원 쓰던 사람이 100만 원을 결혼해서 쓴다고 하면 아무렇지 않지만, 원래 이제 300만 원 쓰던 사람이 100만 원을 줄이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든 사례가 됩니다. 각색한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 A씨의 결정은 옳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 경제관념이 비슷한 사람, 그리고 쓰는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을 하는 게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